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나도 학원세무 전문가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학원 강사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말 많은 질문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3.3%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자로 해서 학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강사분들이 좀 계세요. 자, 학원 강사분들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일지 면세되는 사업자일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되는데요. 자, 사업자 등록은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학원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물건을 공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 강의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학원 강사도 해당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사업자로서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해당 용역을 계속해서 한 번만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요건만 보면 학원 강사 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가 과세되냐 면세되냐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그 전에 왜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 선호할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장점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민번호로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죠. 원천세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편하고 원활하게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학원 강사인데 인건비 신고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강사분들이 강의에만 몰두하시기 때문에 교재를 편집을 한다던가 또는 수업을 연구한다던가 하는 시간이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던가 직원을 고용해서 해당 업무를 조금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받은 급여 중에서 직원이랑 아르바이트생한테 나가는 급여가 있는데 내가 조금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에 편집하거나 수업 하는데 들어가는 직원, 이런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신고도 가능하고요. 또한 조금 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사분들이 이렇게 팀제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팀이면 우리가 한 팀으로 인해서 이 팀이 다 같이 수학을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그 팀의 대표 강사한테 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 강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팀으로 받은 소득이고 이게 100% 내 돈도 아닌데 다 나한테만 소득이 몰리니까 나는 세금 신고할 때 불리하다. 우리는 팀으로 움직이니까 해당 팀에 대한 소득을 내가 일단 1차로 받았어도 나눠주는 것만큼은 나머지 강사들한테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인건비 신고하는 부분은 훨씬 편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과 같은 각종 사업자로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적립하거나 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잘 알고 계시는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 사장님들은 누가 퇴직금을 챙겨주지 않잖아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랜 기간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장님들은 고용주 같은 분들은 누가 퇴직금을 챙겨주는 게 아니니까 본인 스스로 챙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란우산 공제
사회보장제에 가입을 하시면 내가 일정한 사유로 폐업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내 퇴직금 몫으로 모아뒀던 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지급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학원 강사를 오래 할 건데 10년 동안 할 건데 내 퇴직금 용도로 이렇게 묶어두는 역할도 하고 플러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중간 예납도 가능하다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1년에 한 번 이렇게 5월 달에만 세금을 내다 보니까 5월 달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1년에 조금 나눠서 냈으면 좋겠는데 근로자처럼 매달 내거나 아니면은 사업자 있는 이렇게 중간 예납처럼 6개월에 한 번 정도 텀이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번 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중간예납 30만 원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다음에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미리 세금의 전년도, 당해년도 6개월치를 미리 내는 개념의 중간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 같은 프리랜서 분들은 이 중간예납의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매출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중간예납으로 해야 될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예납도 불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중간예납도 가능하세요. 내가 세금을 1년에 1,0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500만 원 내고 11월 달에 500만 원 내면 조금 내가 감당하는 부담이 좀 적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예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이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사업자 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증빙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학원 강사분들도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이러이러한 장점,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고 중간예납도 가능하고 이런 장점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바로 부가세 부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다 과세로 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자,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있고요. 이 면세 대상인 용역,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는 모두 과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학원 강사 분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학원에서 3.3%만 떼고 받았지 부가세를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다. 그건 바로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즉 사업장이나 고정자산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뛰는 프리랜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물적 시설도 없고요.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건 인적 시설도 없다라고 봅니다.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해당되는 용역이 아니니까 부가세 해당 없이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없이 3.3%만 원천징수 받고 부가세를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학원 강사, 미용사, 보험 모집인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원 강사분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면세 대상 용역이셨던 건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를 낸다면 바로 뭐가 생기는 걸까요? 근로자를 고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로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면세 대상 용역이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건 그런데 내가 제공하는 용역이 교육 용역이란 말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교육 용역은 면세되는 게 맞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을 의미합니다. 자, 아무리 학원 강사분들이 실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내 자체가 학원 강사 그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닌 이상 우리는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학원 강사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원칙상 부가세법상 면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건비 신고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내가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발급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도 사업자 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내가 인적 물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면세가 아니라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원 강사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 부분 검토하고 계신 분들한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